안녕하십니까. 계숙희 교수입니다. 뭐 어떻게든 우리 한상철 수학학원, 일단 제가 직접 가서 대구에 가서 강의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일단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죠. 그래서 기대가 좀 많은데, 일단 어머님들이 지금 예비고일이시잖아요.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뭐 다른 거보다 입시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비고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입시에 발을 담그는 시점이신데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뭐 트렌드가 뭐죠? 한국 사람이라면 지금 해외에서부터 주목받고 있는 게 뭐 오징어 게임인데, 오징어 게임 자체가 여러분들 생존에 관련된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존의 게임 서바이벌이랑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입시 설명에 이거 포스터 보면 좀 재밌으시죠? 뭐죠? 오징어 게임 포스터가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답을 좀 달아주시면 나중에 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어떻게 했어요? 뭐 줄다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뽑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유리 그 다리도 걷고 했는데, 입시 설명회에, 그러니까 예비 고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요. 1번 게임은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비 고일 같은 경우에 지금 고등학교 선택들 다 하신 상태가 아직 아니죠. 자, 예비 고등학교 게임은 첫 번째 고등학교 선택이거든요.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에서 뭘 모르면 탈락일까요? 여러분들 내 아이에 맞는 학교를 모르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임은 내신 점수 올리기입니다. 자, 내신 점수 올리기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신 성적을 올리는 공부법을 모르면 탈락입니다. 대학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게임은 입시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걸 왜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왔냐면, 고등학교 선택이라든가 내신 점수 올리는 공부법이라든가 입시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입시제도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학생들에게 맞는 수시와 정시의 전략을 모르면 탈락입니다. 자,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입시 설명에는 고1은 오징어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재밌게 좀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의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고등부는. 그래서 이런 거 좀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655명이고 남녀 비율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남자만 있는 학교네요. 여학생은 없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학교는 이런 위치에 좀 있다. 여기 여러분 경신고등학교 위치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2021학년도로 봤을 때 계속 좀 인원은 좀 증가되고 있고요. 학생 수 같은 경우에는 225명이다. 뭐 이 정도 학생 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요, 뭐가 가장 특색이 있냐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3학년 같은 경우는 아예 0%예요. 그러니까 학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자체가 학교가 그래도 좀 괜찮다. 학교가 좋지 않으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신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봤더니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218명 중에 대학교를 지금 119명 갔다. 그렇게 돼 있어 전문대학을 3명 갔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입시가 여러분들 전체가 218명인데 122명이 갔다는 얘기는 대학의 진학률이 56% 정도 된다. 절반 정도 된다. 사실 조금 남학생과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자, 이런 건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 학업 성취 그 상황을 봤더니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C등급, D등급, E등급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취도 비율이 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지금 2020학년도에 성취도 분포 비율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가의 종류가 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서술형이 100, 선다형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반영 비율이 중간고사는 20%, 그 다음에 기말고사 20%, 그 다음에 수행평가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시, 일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을 한번 보시면 돼요. 반영 비율. 중간고사 서술형, 선다형 20, 20, 40%고요. 기말고사 20, 그 다음에 수행평가 20. 이렇게 돼서 합산으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에도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평가의 종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죠? 그냥 지필평가로만 되어 있지 않죠. 수행평가와 같이 합산이 되니까 요거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수행평가 비중이 좀 크죠? 영어 같은 경우에 수행평가 비중이 좀 크다.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통합사회, 사회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30, 30, 20 이렇게 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화면을 좀 줄여주실래요? 끝에가 잘려요. 아니 화면 안 띄워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옆에가 계속 잘려서.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1학년에 들어가게 되면요. 공통 과목이라는 걸 배웁니다. 공통 과목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뭐가 있냐면 일반이라는 말이 써 있죠. 공통이 있고 일반이 있고 공통, 일반 쭉 내려가 보시면 진로 과목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이라는 것은요. 선택할 수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배우는 과목이 공통이에요. 자, 그래서 공통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일반 과목은 뭐냐? 일반 선택입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고요. 그 다음 쭉 밑으로 내려가면 진로 과목 있죠? 이것도 진로 선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성적표가 나갈 거냐면 공통은 상대평가예요. 여러분 상대평가라는 뜻이 뭐죠? 상대평가는 줄 세우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돼 있고요. 일반 선택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로 나갑니다. 절대평가가 뭐죠? A, B, C 이렇게 나갑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 선택 과목이나 이렇게 지금 돼 있다. 합법과 작문, 국어, 수학,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이렇게 돼 있죠. 수원, 수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수학과제 탐구, 미적분 기하. 자, 이런 경우도 여러분 뭐냐면 수학 선택 과목이에요. 자, 이거 뒤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릴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가면 4월이나 5월쯤에요. 우리가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네가 배울 과목을 선택을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 때는요. 우리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도 지금 이렇게 좀 있다. 사회, 과학, 사탐, 과탐, 제2외국어가 이런 식으로 경신고등학교는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동봉진. 자, 그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비교과라는 얘기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비교과라는 얘기를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학교 교외에서 했던 활동이 전부 미적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율 동아리 한번 제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신고등학교 갔더니 동아리가 수학탐구자, 창의수학, AI 활용한 수학, 융합시사탐구, 산 넘어 산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동아리명을 쭉 나와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느끼세요? 아, 이과에 좀 쏠림 현상이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을 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나의 진로에 맞춰서 내 진로에 확장된 활동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학교 자율활동 동아리를 들어가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당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뭐 대단한 자율 동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성적에 미반영이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되고 경신고등학교 자율 동아리를 제가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상당히 아이들한테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게 좀 많다. 그래서 경신고등학교 자율 동아리를 여러분들 고1 올라가서 좀 여러분들도 신경 써서 아이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자율 동아리가 선택지가 좀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남고등학교 보시겠습니다. 경신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가 주력학교이기 때문에 영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인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는 전체가 한 423명 정도 되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지워졌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학업 중단의 학생 수 보게 되면 여기도 뭐 그다지 학생 중단하는 학생들은 좀 없다. 이러면 될 것 같고요. 대학교 지금 아이들 간 거 보니까 뭐 비슷하네요. 졸업자가 391명 중에 전문대가 13명 갔고 그 다음에 대학교 4년제 대학이 266명 정도 갔다. 잘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요 과목 학업 성취도 평균을 보니까 영남이나 경신이나 좀 비슷하네요. 학생들의 그 성취도 평가 비율도 봐도 그렇고 평균도 그렇고 이 정도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어가 어떻게 지금 평가 영역이 돼 있나 한번 보시게 되면 중간고사가 선다형과 서술형이 6대 4의 비율로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수행평가에 신경을 좀 안 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60점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수행평가는 뭘 본대요? 독서 일지와 독후감 쓰기나 성찰하는 글쓰기 프로젝트가 있다. 제가 지금 영남고등학교 수행평가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영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특을 굉장히 강조하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교과에 대한 심화 쪽을 좀 강조하는 학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좀 뭐냐면 교과를 연계해서 좀 더 심화 과정을 네가 공부한 것을 보여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남고등학교는 독서와 글쓰기가 수행평가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입니다. 자, 이런 게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다가 64, 서술형 36, 64, 40, 36 이렇게 되는데 국어에 비해서 뭐예요? 지필이 조금 높다는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존경하는 인물 소개하는 글쓰기가 있고 듣기가 있고 나의 멘토를 소개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요. 학교마다 수행평가 스타일이 좀 틀려요. 그러면 지금 뭐가 궁금하실 수 있냐면 아, 수행평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수행평가 알림이에 들어가면 영남고등학교를 여러분들이 배정이 받았다. 그러면 알림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학교 영남고등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수행평가가 미리 쫙 나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이런 비율로 있고 여러분 PT 요거를 여러분들 뭐 뒤쪽은 뭐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겠지만 앞쪽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있으니까 자세히 좀 한번 보시면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있다. 이제 여러분들 진로나 일반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영남고등학교도 이렇게 지금 돼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남고등학교 동아리 활동 현황을 보게 되면 97.2% 창의적 체험 활동을 애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는요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이 33.6%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내년에는 거의 90%를 넘도록 육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율 동아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규 동아리 혈압 보게 되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커먼, 뭐 커트, V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무슨 동아리가 돼 있죠? 이과입니다. 이과 계열의 동아리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영남의 정규 동아리도 이렇게 좀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피커 볼륨 이거 좀 켜주세요. 전혀 안 들리는데. 이거 이어폰.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쪽에서는 지금 지역의 학교를 좀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고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내 아이에게 맞지 않는 학교를 하면 줄여주세요. 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경우 게임 1번입니다. 고교 선택 기준과 전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년별 입시 변화를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를 보게 되면 뭐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여기죠? 현재 중3입니다. 현재 중3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요. 대한민국에서 교육과정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게 뭐 있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혹시 동생분들 계시겠죠? 자,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여기 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막 궁금해하셔요. 이 개정 교육과정이 들어가면 뭐 진짜 벼락같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살짝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공부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입시의 제도가 조금씩 바뀌었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시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잘 드려볼게요. 자,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중1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던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중3 2025 학년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사실 궁금하신 거잖아요. 현재 고1, 고2보다. 그쵸? 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상대평가. 여러분 상대평가가 뭐죠? 중학교 지금은 여러분들 성적표 보면 뭐가 나와요? 국어 A, 영어 B, 수학 A 막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90점 맞으면 A등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90점 맞은 아이와 99점 맞은 아이는 아무 표가 없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상대평가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대평가는 무슨 얘기냐면요. 줄을 세운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워요. 그래서 4%에 해당한다. 4%에 해당한다. 1등급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자, 점수로 줄을 세웠다. 그러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변별력을 나타낼 때 기가 막히게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평가가 전부가 아니에요. 무슨 과목만 상대평가냐? 국어, 수학. 국어, 수학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과학 실험을 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상대평가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평가라고 하는 게 또 들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제가 그랬죠. 고등학교 1학년은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평가로 나타나는 여러분 영어 절대평가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딱 봐요. 자, 영어 91점 맞았습니다. 그래도 A등급이죠. 얘는 죽을 때까지 91점인 건 본인밖에 몰라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엄마 나 영어는 다 맞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91점을 맞으나 100점을 맞으나 A등급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절대평가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도 절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절대평가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점수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상대평가는 줄 세우기 때문에 등수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전교 몇 등인지가 중요하지만 절대평가는 뭐라고요? 나의 뭐가 중요한? 점수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가 들어가는 게 또 제2외국어. 자,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베트남어를 배우고 아랍어를 배우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한문을 배웁니다. 자, 이것도 절대평가예요. 이런 거 좀 알고 계시죠? 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그럼 제가 좀 궁금한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상대평가가 받는 게 어려울까요? 절대평가 받는 게 더 어려울까요? 예를 들면 이거 있어요. 자,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최상위 그룹 아이들이 모였다. 그 학교는 영어가 올 A가 전교 학생들이 다 A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절대평가는 점수기 때문에. 아이들이 90점을 다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1 아이들, 여러분 중요합니다. 16개 대학 수능이 40% 이상 정시로 뽑아야 된다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16개 대학이 뭡니까? 서울 상위 16개 대학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아, 그러면 내신으로 가지 말고 그냥 정시 파이터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정시를 한번 가서 상위권 대학을 한번 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 있죠. 정시 파이터, 온리 정시로 가는 아이들은 재수생이 70%예요. 그러면 불과 30%만 뭐예요? 30% 아이들만 일반 재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현재 재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30% 때문에 여기 지원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내신으로 수시만 준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내신만 준비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최저라는 말,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대구나 뭐 일반 그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뭐가 있냐면 아이들이 내신으로 일단 1차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2차에 가서 다 떨어져요. 뭐가 있죠?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붙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교과 전형은요. 거의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 애들이. 그래서 대구에서 경신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장 추천으로 서울대를 갔어요. 1차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보고 나서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떨어지죠? 수능의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의 최저라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있어요. 우리 학교는 1등급이 2개가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 수능에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걸 맞추기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신을 한번 볼게요. 내신은 공통이나 일반이나 자, 상대평가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자, 여러분들 일반과 진로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공통은 자, 누구나 다 똑같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일반은요.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자, 근데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거든요. 자,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 진로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택 과목은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015 교육과정까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고교학점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는 뭡니까?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영양권에 있는데 이럴 때는 전과목 성취평가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평가로 다 간다. 아이들이 이때는 변별력을 키우기가 좀 쉽진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중3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공통 과목과 일반 과목을 잘해야겠구나. 상대평가가 아이들 변별력을 나타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3 아이들 자기소개서
없습니다. 중3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있고요.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왜 볼까요? 학생부에서 단답형으로 나와 있는 그 문항을 그 뒤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생부죠. 이제는 여러분들 고1은요. 서류가 온리 학생부입니다. 학생부를 좀 잘해야 되는데 학생부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세특입니다. 교과, 세부, 특기사항.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신고등학교 잠깐 아까 들여다보면 뭐가 있었죠? 아이들이 독서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교과를 연계했는지 이런 거 좀 자세히 수행평가를 보고 있었죠? 자, 여러분들 세특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특을 잘해야 된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잘해야 된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줄게요. 무조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된 교과에 독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개념적으로 좀 심화 학습을 좀 시켜야 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미분을 좀 배워야 돼요. 미분을 좀 배워야 되는데 도대체 어려워요. 자, 그럼 미분 관련된 독서를 해서 아이들이 개념을 좀 정립시키는 방법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좀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됐죠.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교사 추천서 대신에 그럼 뭐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행특이라는 게 있죠? 자, 거기서 행특이 대신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중3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고3, 고2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좀 축소돼 있다고만 얘기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정규 교육과정의 비효과 활동, 대입 반영이 좀 많이 폐지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비효과 활동 폐지돼 있어요. 뭐가 있죠? 수상 실적도 안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뭐 동아리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뭐 안 들어간다.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딱 나오는 게 있죠. 뭐라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어떻게 연결된다? 교과와 연결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더 강조돼 있다? 성적입니다. 단순히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가 됐든 내신이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서류로 역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부가 너무 다채로워서 아이들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게 너무 잘해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1 없습니다. 예비 고1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지금 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지금 후기에 선발하죠. 그래서 일반고와 동일 실시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얘기해요. 중1까지는요. 현재 중1까지는 특목자사고 갈 수 있으면 가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 궁금해하셔요. 특목자사고 가면은요. 내신 따기가 힘든데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있고 내신 따기 좀 어려운 학교가 있는데 내신 따기 좋은 학교라는 뜻은 뭘까요? 아이들이 경쟁하지 않는다는 얘기라서 여러분 고등학교를 왜 유난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많이들 갈까요? 뭘까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여기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쟁하기 위해서 보내거든요. 자, 그런데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 특목고에서도 그냥 꼬리로 남느니 일반고에서 내가 상위권을 유지해서 정말 좋은 대학을 가겠다. 자기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아이들한테 뭐가 좀 잡혀야 되냐면 습관이 배야 되는데 여러분 애들이 갑자기 습관이 들지 않죠? 언제 좀 길러주시면 좋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동생들 분 중에 초6 이하 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없어집니다. 외국국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2025부터는 2025년도부터 외국국제 자사고가 없어진다는 거. 여기 들어보셨죠? 입시 변화를 제가 한눈에 쫙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뒤에는 좀 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좀 보시겠습니다. 대입 전형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대입 전형의 인트로라고 그러죠.
대입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수시와 정시로 크게 나누죠. 수시. 자, 수시는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논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입 전형은 재학생들은요. 여기에서 가야 돼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뭘로 가라고요? 수시. 자, 수시로 가시면 돼요. 수시로 가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부 교과는요.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가는 전형이에요. 그런데 내신만 잘해서 학생부 교과를 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 교과 플러스 여러분들 혹시 필기가 가능하시죠? 학생부 교과 플러스 최저입니다. 최저란 건 뭐죠? 최저가 뭐예요? 최저 갈아치고 수능 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할 때요. 전 과목을 올 1등급을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2개가 2등급 이내면 좋겠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학생부 교과 플러스 뭐라고? 최저. 그 다음에 최저가 또 필요한 애가 있어요. 논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논술을 그냥 뭐 쉽게 생각하겠지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70%가 논술을 봐요. 논술을 이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근데 왜 논술을 볼까요? 이것도 안 되고 학생부 교과도 안 돼. 나는 학생부 종합도 안 돼. 이런 애들이 다 논술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논술이 예전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논술이 수능과 비슷합니다.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은 일단 뭐예요? 뭘 퍼펙트하게 따면 됩니까? 내신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을 좀 퍼펙트하게 따시고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수시 준비한다 그래요. 내신을 잘 따면서 내신을 잘 따면서 정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 내신 공부를 하면서 정시까지 한다는 거. 그럼 이거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아, 그럼 교수님, 정시 공부는 뭐고 수시 공부는 뭐예요?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극명하게 알려드릴게요. 수시는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기간이 일주일이다. 일주일 동안 밤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독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은 내신이에요. 내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내신인데 정시는 어떻게 돼 있죠? 정시는 여러분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 나오기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과목이 나오기도 해요. 1년 전, 2년 전 막 이렇게 배웠던 과목이거든요. 3년 동안 알아야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시는 뭘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역량이다. 실력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이들의 실력을 시적으로 구별하는 게 정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신 공부를 하면서 심화학습을 했다. 그러면 정시 공부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논술과 정시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면서 심화를 하게 되면 논술과 정시가 동시 패션이 된다.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말 많이 갔어요, 애들이.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내신이 좀 안 된 애들이 서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장점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학생부를 다채롭게 만들어서 수상 실적도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교회, 교내 여러 가지 봉사활동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좀 많이 해서 학생부를 좀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안 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이제는 뭐예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자, 4개를 다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된다.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신을 준비하되 심화를 준비해라. 그럼 정시와 논술이 한 방에 정리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학생부 교과는 굉장히 1, 2% 아이들만 갈 수 있는 데예요. 자, 근데 내가 내신을 준비하면서 내신 플러스 여기 뭘 준비하면 될까요? 세특을 준비하면 됩니다. 세부 능력, 특기상. 자,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들어가는 게 뭐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논술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골고루 들어가죠. 4개 다 뭐가 들어간다? 수능은 다 들어간다. 이왕 하는 거 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중학교와 고등학교 똑같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이렇게 보는데 내신이 도대체 성적이 어떻게 비중이 될까? 1차 지필입니다. 지필 30%, 2차 지필 30%, 그 다음에 수행평가 40%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간 기말에 지필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조별활동도 있고요. 과제물 제출하고 발표도 있다. 자, 수행평가는 어디서 볼 수 있다? 알림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의 구성과 대비해서 볼 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상대평가. 상대평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자, 숫자로 나옵니다. 이건 뭐죠? 아이들을 줄을 세웠다. 그래서 상대평가에서 비율로 나온다 그랬죠? 1등급인 아이들은 4% 이내, 2등급 아이들은 4와 7을 더해야 돼요. 자, 누적이 되는 겁니다. 11% 안에 들은 애들은 2등급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 뒤에는 말씀드릴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자, 2등급이 마지노션이에요. 대학을 가려면 2등급을 사수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3등급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왜 하냐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학에 아무 대학이나 대학이 몇 개 있습니까? 한 200개 있어요. 200개 있는데 다 대학이 아니죠. 자,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은 어디다? 서울 상위 15개 대학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수 있는 대학. 자, 꽃동네 대학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가고 싶진 않으시죠? 자, 그래서 2등급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상위권 대학을 원서를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내신만 가지고도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과목 구조와 출제 범위를 보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에 자, 상대평가, 문항수 45문항, 오지선다. 그 다음에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험은 80분 동안 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34문항, 독서와 문학은 공통 과목이에요. 다 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11문항이에요. 자,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매가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 그러면 이제 궁금해하세요. 그럼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을 할까요? 아니면 언매를 할까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상위권 애들은 언매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런데 언매를 상위권 아이들은 좀 많이 하니까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뭐예요? 등급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점수로 줄을 세웁니다. 수능은 점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죠? 문항수는 30문항. 자, 여러분들 수학이 대학을 결정합니다. 학교를 결정하는 게 수학이에요. 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오지선다 있고요. 단답형도 있고, 그 다음에 단답형은 9문항 있어요. 그래서 문항이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4점짜리가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집에서 수학 문제지를 따로 2권을 좀 더 사주세요. 여러분 뭐냐면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는요.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학의 합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은요. 조금 쉬운 개념 문제지를 하나 해주세요. 문제집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좀 상위권 문제.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는 게 좀 있어요. 좀 그 어려운 문제를 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있는 문제는 학원에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는 내가 스스로 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문항이 100점인데 시험 시간이 100분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이요. 아이들이 100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거의 잘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제가 수학이 전공인 사람입니다. 자, 수학을 잘하는 게 결코 뭐냐? 어떤 아이들은 문제를 보고 10분 만에 풀어요. 탈락입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1분 만에 풀 수 있죠. 이 1분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 우리가 변별할 때 어떻게 하느냐? 1분에 푸느냐, 10분에 푸느냐. 요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가 유형에 익숙해요. 앞쪽에서 말씀드린 게 뭐가 있었죠? 아이들이 문제집을 준비할 때 하나는 좀 쉬운 걸 준비해서 아이가 정확한 개념을 익혔어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얘가 뭘까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죠? 저는 그렇게 봐요. 해설지 봐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요즘에 뭐 유튜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파트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 여쭤봐도 되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두려움이 좀 없어진다. 이런 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애들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공통 과목은 22문항이 출제되는데요. 수원, 수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8문항인데요. 자, 여기 또 한번 보세요. 확률과 통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적분 기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좀 있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상위권 아이거나 자연계열 어디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미적분과 기하를 해야 돼요.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되면 문과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를 하거든요. 근데 미적분 기하는요. 학교에서 아예 공지해놔요. 우리 학교 오려면 미적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확률과 통계를 했어. 그럼 얘는 이 아이는 대학교 갈 길이 바늘구멍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미적분 기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하를 가리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습니다. 한상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서 뭐 이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도 절대평가고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몇 점 정도 이상을 맞아야 그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입학 전형을 보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이 사탐, 과탐, 직업 탐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탐, 저기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사탐, 과탐을 보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은 무조건 과탐 2개, 2개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문과 애들, 문과 경영 애들은 사탐 2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요즘에 문과를 거의 대학을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 뭘까요? 과탐 2개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력 과목을 과학에서도 2개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희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예전에 서울대 가려면 2 과목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물리학 2, 화투, 생투, 지구과학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서울대가 이거 안 봅니다. 투를. 그럼 2 과목 보는데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선정했어요. 물리학 2, 화학 2. 미친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2 과목은. 그러니까 원. 자, 이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화생지 중에서 내가 좀 맞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 번 뭐냐면요. 내가 의대를 갈 건지 내가 여러분 계열은 선정했는데 내 진로를 좀 선정해서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물화생지 여러분들 이거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과 가실 거죠? 물화생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은요.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절대평가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예 점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아랍어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여러분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랍어 안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궁금한 거는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명하는 거 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게 지금 얼굴도 안 나오고 대화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벽을 보고 강의하는 느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창에 좀 이해가 되신다. 강의가 좋다. 강의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이해 잘 되세요? 자, 이해가 잘 된다고 하셨던 분이 누구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 중3? 그냥 여기 이름도 없고 그냥 상인 중3님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노안이 와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시기별 중점 사항을 좀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행사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이제 애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이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때 뭘 했느냐? 체크할 사람들을 좀 빠짐없이
챙겨줘야 된다. 학력평가하고 학교 학사 일정.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뭐 모의고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 아이들의 경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력평가 학교 학생 일정을 해서 확인해 로드맵을 한번 세워보는데 어떤 방법, 이거 어디다 나와 있냐면 고등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을 통하면요. 이렇게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월에는 도대체 뭘 하느냐? 3월 달에는요. 학력평가 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3월 달에 대체적으로 학력평가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첫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학평이라는 말이 있고요. 모평이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평과 학평의 뜻이 어떻게 다를까요? 학평은요. 재수생들이 끼지 않는 시험이에요. 자, 그런데 모평은 뭘까요? 모평은 재수생들이 합류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평과 모평을 좀 구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월 한 20 며칠 날 우리가 학평을 보는데 범위는 어딜까요? 이때 범위는 중학교 범위예요. 중학교 범위인데 그다지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아이들이 내신만에 길들여져 있던 아이들은 자, 학평 보고 기절합니다.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이건 실화인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1등급 아이들이 있어요. 1등급이 한 40% 나오기도 합니다.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는 A등급, 절대평가 A죠. 한 40% 나와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아이들이 모평을 봤을 때 1등급 상위권 애들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댓글 한번 달아줘 보실래요? 1등급이 3% 정도 나옵니다. 40대 3%예요. 놀라셨죠? 여러분들 그래도 대학교 가기가 굉장히 그런데 지금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모평 보고 기절하지 마시고 지금 아이들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되죠. 자, 이럴 때 아이들한테 좀 심화를 좀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놓쳤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위주의 수학 공부만 했다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교수님 3월달 시험은 중학교 과정에서 시험을 본다면서요. 여러분 중학교 시험 범위에서 나오긴 하는데 심화로 나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죠? 개통수학이라고 그래서 집합과 명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죠. 그럼 그 집합과 명제가 어느 수준으로 나올 거야?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행과 심화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 4개월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이 의치안 갈 수 있는 방법, 최상위권 아이들이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 때문에 의치안 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졌거든요. 40% 아이들은 무조건 뽑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북대나 영남대 같은 경우에 의대 가기가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무조건 의대 가야죠. 자연계열의 목표는 의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월에 들어가면요. 동아리를 들으라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학교 동아리, 교외가 아니라 교내 동아리죠. 아까 경신고나 그 영남고 같은 경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이과 계열에서 심화할 수 있도록 많이 동아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선행이나 심화를 할 수 있게 굉장히 확장된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는 2개 정도 생각해둬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임원을 한번 도전해 보는데 저는 사실 이거는 좀 비추예요. 시간도 좀 많이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그럼 많이 합니다. 리더십 전형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리더십 전형은요. 성균관대 이하인 학교에만 있습니다. 근데 크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만 뺏기기 때문에 최상위 그룹 아이들은 저는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건데요. 뭐 이런 아이들 성균관대 갈 거예요. 이런 애들 리더십 전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중간고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첫 중간고사 때 목숨을 걸려고 하냐면 아이들이 여기서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90%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소위 중학교 때 정교권에서 놀았는데 여러분 제가 수학 절대평가 A 나왔던 아이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봤더니 5등급, 7등급이 나옵니다. 현실이에요. 1등급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40%가 절대평가 A였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3%밖에 1등급이 안 나와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최소 3주인데 3주 아니에요. 여러분 바꾸세요. 8주입니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8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준비만을 해야 돼요. 여러분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렇죠? 지루하지 않죠?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할 새가 없으실 거예요. 자, 8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중학교 때는 뭐 아이들이 한 4주, 3주 지내서 해도 A등급 나오고 뭐 기카에 B등급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에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5등급이 나왔어요. 애들이 멘탈이 날아가요. 멘붕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막 애들 막 진짜 방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2주가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아이들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상위권 아이들은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뭘 들어갈 거야?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요. 8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적이 안 나와서 2주 동안 내가 버렸어. 그러면 그 2주는 어디서 보상을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3월달 가서 아이들이 2주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 보고 있죠? 지금부터 아이들한테 중간고사를 빡세게 연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뭐가 있죠? 뭐 교내 대회도 있고, 뭐 교내 수상 대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로 활동이라든가 관심 분야에 맞는 활동이 많이 참여하라고 5, 6월 달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또 뭐가 있죠? 학력평가 있네, 학평. 우리가 3월 달에 학평이 있었고 6월 달에 학력평가가 있었잖아요. 자,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요. 7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기말고사가 있죠. 자, 중간고사 취약 과목을 고려해서 3, 4주 전부터 준비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몇 주부터 준비한다? 8주 전부터 준비한다. 2달입니다. 여러분 중학교와 고등학교는요. 더블 스코어예요. 자,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에 한번 보겠습니다. 8월에 방학이죠. 부족한 부분 복습을 하면서 이때도 뭐야? 2학기 예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틈틈이 독서하기라는 말 들어가 있죠. 사실 틈틈이 독서하는 게 뭐냐면 사실 학기 중에 바빠서 독서할 틈이 없는데 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교과 연계 독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방학 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하고 방학 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아이들이 좀 빡세게 독서를 좀 시키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에 또 학력평가가 있어요.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들어가면 2학기 임원에 한번 도전해 보기도 하는데 도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뺏겨요. 그 다음에 애들 뭐예요? 중간고사를 또 철저히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교내활동 결과물 발표가 있고요. 학교 행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학력평가가 좀 있습니다. 자, 모평 준비를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기말고사에 총력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고등학교 1학년은 사실 시험이 없을 때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1년 내내 시험 대비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고1은 고3이다. 제가 오늘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삼으려고 했었어요. 고1은 고3이다. 왜 그러냐면 고1 때 아이들의 이렇게 습관이 고3까지 갑니다. 그래서 고1은 고3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수험생이 수능을 볼 때요. 수능 시험에 그 문제가 나오는 것이 고2 때까지 다 끝난다 그랬죠. 거의 90%가 고2 때까지 배운 게 나오는 거예요. 고3 때 배우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고1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수능까지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1이 고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표 어머님들이 아직 못 보셨을 텐데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파란 거는
등급. 빨간 거는 뭐라 그랬어요? 보충학생 분석 분황 자료인데 여긴 뭐 성적표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등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백분위예요. 백분위로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백분위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는요, 백분위로 아이들을 많이 봅니다. 백분위가 뭐예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 이런 거 좀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수시를 준비합니다. 수시의 인트로가 뭐라고 했죠? 수시는 앞쪽에서 말씀 배운 거예요. 제가 앞쪽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죠? 논술전형. 이게 수시예요. 수시원서 언제 씁니까?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했었죠. 그래서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내신입니다. 자,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신 플러스 뭘 쓰셔야 되죠? 내신 플러스 교과. 내신 플러스 교과요. 내신 플러스 수능. 내신 플러스 수능이 뭐죠?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대입의 기본은 성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부 교과 정성,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나와 있고 모의고사는요. 3, 6, 9, 11월에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모의고사에서 뭘 보라 그랬죠? 백분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위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요. 나의 정시의 기준선이 됩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을 활용할 때, 자, 수능을 활용하는 건 뭘까요? 최저의 기술입니다. 최저 학력 기준. 자, 수학 1등급, 국어 1등급, 영어 3등급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영어 B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최저를 맞추는 것이 수능의 기술이에요. 내신과 수능을 별도로 보지 않고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대체적으로 다 일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일반고에는 학교장 추천을 적극 지원합니다. 학교장 추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좀 많이 들어있는데 올해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이 좀 늘었어요. 자, 학교장 추천은 누가 좀 대부분 받습니까? 전교 1, 2등 아이들이 많이 받죠. 자, 그래서 이왕 공부 잘할 것 같으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좀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은 일단 인원이 좀 많이 뽑아요. 여기서 좀 많이 뽑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신 플러스 서류. 그래서 서류가 뭘까요? 학생부입니다. 학생부에서도 뭘 많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수능이 좀 어려워요. 수능이 좀 어려우니까 수능은 최저 기준을 목표로 꼭 해라.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잘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능하면 2개 또는 3개 이런 걸 여러분이 기획적으로 내가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1등급 나오는 과목이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 미리미리 좀 아셔보시기 바랍니다. 입시 어렵다 복잡하다 물론 어렵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입시 너무 어려워요. 막 지금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200개 대학을 보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 여러 어머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3, 4개 대학 정도 내가 좀 가고 싶은 대학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요. 상시 들어가세요.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 학교는 최저 등급이 뭐 어떻게 돼야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해야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있죠? 이런 걸 애들이 수치화하고 목표가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학처나 그 다음에 많이 들어있는 게 어디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가. 여기 들어가면 어디가나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과에 대해서 입학 전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경북대학교 의대를 좀 가고 싶다. 그럼 경북대 의대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뭐 지역 인재 전형으로 40%를 어떻게 뽑고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은 뭘 배워야 되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전과목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대학교인데. 또는 어떤 학교는요. 국수 영사과만 보는 학교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국수영사나 국수영과를 보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전교과, 주요교과, 서울 15개 대학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 보면 들어가요? 홈피 입학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전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 고려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는요. 전과목을 다 잘해야 된대요. 그다음에 학교 예전에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은 20%, 고등학교 2학년은 30%, 고등학교 3학년은 40% 이렇게 달랐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도 100% 봐요. 비율이 그대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학년 반영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고1부터 예비 고1부터 그래서 100, 100, 100이라는 거. 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서울대 권장 이슈 교과목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서울대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교수님 전 서울대를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요. 그 밑에 대학들이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대입의 바로미터가 서울대 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가 최근에 뭘 발표했냐면요. 서울대에서 우리는 전공 과목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뭘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발표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 생명공학과를 가야겠다. 그러면 물원과 생물원을 배워야 된다. 아예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 교과 연계 과목을 쫙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좀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서울대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죠. 미적 확통을 배워야 된다. 기계공학부는 미적기하, 건설환경부 미적기하, 컴퓨터공학부만 확통이 좀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 미적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제가 서울대학교가 물 투 과목을 전체적으로 안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는 과가 있어요. 기계공학부가 보겠다. 그 다음에 재료공학부가 물투화투를 보겠다. 이런 거 모르면요. 괜히 원만 준비했다 기계공학부 들어가면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여러분들이 요즘에 사실 진로 선택 과목이요. 거의 핵폭풍이에요. 핵심입니다. 예전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요. 그 우리가 왜 특수 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 취업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일반 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느닷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나도 안 배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는 생명공학과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공학과 관련된 뭐예요? 교과를 배우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언제 하느냐? 고등학교 1학년 4월, 5월에 2학년 때 배울 걸 미리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진로가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큰일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한 4월까지 아이들의 진로를 끄집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좀 힘들다. 그럼 최소한 계열만이라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과 계열인지 문과 계열인지. 여러분들 지금 문이과 통합이에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 중인 거 아시고 계시죠? 자, 문이과 통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열을 나눠줘라. 뭐죠? 고등학교에서 문과이과 통합으로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에서는 계열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학자가 되고 싶어요. 문과에 이과예요. 몰라요? 사학자. 문과잖아요. 그런데 얘가 진로 선택에 생물, 물리, 그다음에 그 기하 뭐 이런 거 선택했단 말이에요. 얘는 사실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얘가 문과 계열인데 진로 선택하면 다 이과예요. 이런 경우에 좋지 않다는 얘기죠. 실제로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진로에 맞는 과목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의 점수도 학교마다 좀 틀려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A등급 맞으면 20점 주고 B등급 맞으면 15점 주고 C등급 맞으면 10점 줘요.
자,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A등급이 A가 1등급, B가 5.5등급, C가 9등급.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명대 들어갔더니 A가 1등급, B가 3등급, C가 5등급. 이것도 별로 차이가 없잖아. 자, 그런데 이 두 학교는 차이가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진로 선택을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자, 이런 데는 또 안 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문과를 갈 건지 이과를 갈 건지 계열을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계열은 좀 선정해 줘라 이런 얘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요. 학종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애들 서류에 좀 강한 애들 있죠. 내가 내신은 좀 약한데 나는 좀 서류에 강하다. 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좀 강하다 하는 애들은 학종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은요. 내신 플러스 서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특목 자사고 애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준비를 좀 많이 하고요. 근데 일반 학교는 많이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건 일반 학교 갈 경우에는 학종형보다는 학종형으로 올인하기보다 사실 일반고에서는 학생 교과 전형으로 해서 교장 추천 전형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능형은 뭐냐면 정시 파이터입니다. 오로지 정시로만 가는 경우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2등급 때는 유지돼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내신형이 뭘까요? 내신형은요. 내신 성적을 받기가 좀 비교적 수리에 쉬워요. 그래서 내신형으로 분리되는 학교인데 근데 이건 뭐 제가 좋다 나쁘다 굳이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내신 잘 따기 쉬운 학교는 학교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전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시절이 이거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면서 어차피 정시를 같이 준비해야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이 너무 지금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내신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여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서울 15개 대학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대학은 대부분이 15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한번 보겠는데 여기 요 살색은 교과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핑크색은 종합 전형, 연두색은 논술 전형, 녹색은 정시입니다. 자, 서울 15개 대학 상위권 대학이죠. 자, 이때 교과는 12.1. 여기 12.1이에요. 좀 적은 편이죠. 여기는 정말 전교 1등들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내신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가 들어야 된다? 최저. 수능에 들어가야 된다. 이 틀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뭐가 사실 종합전형이 상당히 많네요. 자, 종합전형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특목 자사고 애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특목 자사고 애들이 못 따기가 힘들어요. 내신 따기가 힘들죠? 그런데 얘는 뭘 잘 따요? 서류가 퍼펙트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부를 다채롭게 많이 준비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논술은 9.3%. 논술이 왜 작을까요? 뽑는 인원이 작아요. 그래서 논술은요, 여러분들 막 900대 1, 막 450대 1, 막 이렇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애들이 저 내신도 안 돼. 난 수능도 못 하겠어. 넣어보는 게 논술이에요. 근데 논술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 그랬죠? 수능을 준비하면 같이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 좀 드렸죠. 자, 그 다음에 41.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 굉장히 많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나라에서 정부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라고 해서 아예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도권은 뭐가 좀 많습니까? 경기, 인천 막 이런 거죠.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대학들은 교과가 27.8. 여기 좀 수치가 좀 잘못 나네, 비수도권이. 못한대요. 이거 아닙니다. 근데 뭐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도 교과와 종합이 이렇게 좀 쪼개져 있다는 거.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비수도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비수도권이죠. 경기, 수원, 인천, 경기, 인천 나머지를 우리가 비수도권이라고 하는데 비수도권은 뭐가 굉장히 많아요? 퍼펙트하죠. 내신.
내신만 잘하면 돼요. 수능은 못해도 돼요. 비수도권은. 근데 왜 이렇게 내신이 많을까요? 여러분 뭐냐면요. 내신만 잘해서 지역에서 애들 흡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위권 애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구에 계시잖아요. 차비가 많이 드니까 서울대 가지 말고 영남대 가라. 우리 집 앞에 영남대가 있잖아. 이런 부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애들을 잡기 위해서 일단 수시 납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 내신으로 해서 지방에서는 애들을 확 잡아버려요. 자, 그래서 지방에는 내신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교수님 아까 제가 앞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시험 대비를 8주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왜 8주를 해? 왜 8주, 여러분 중학교 때 4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8주를 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왜일까요? 볼까요? 고등학교하고 중등의 과목 수는 비슷해요. 근데 왜 8주 하죠? 볼까요? 고등의 시험 범위와 중등의 시험 범위가 자, 보겠습니다. 2배예요. 시험 범위가 2배. 대단원 2개를 봅니다. 고등학교는. 그런데 중학교는 1개를 봐요. 다돈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또 느끼셔야 되냐면 진도가 빨라요.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아이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겁니다. 니들 알아. 그러니까 수적으로 이런 얘기도 해요. 너희 다 예습돼 있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의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4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블로 8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고등시험 난이도와 중등시험 난이도를 보면 뭐예요? 극히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중학교 때 수학의 A등급이 40%다. 전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1등급은 3%다. 자, 이것만 보셔도 난이도가 얼마나 아주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학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한번 보면 10쪽에서 79쪽, 그 다음에 부교재는 6쪽에서 51쪽이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이 옆에가 중학교 거거든요. 이거는 212페이지에서부터 258페이지까지 38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수학만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중학교고요.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나 다르죠. 자, 그래서 시험 준비도 2배로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중등과 내신 고등의 차이. 자, 이걸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중등부예요. 중등부에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로 보면 자, 여기는 세로는 고등부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도대체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얘를 한번 볼게요. 얘가 중학교 때는요. 20% 이내에 있던 애예요. 중학교 때는 20% 이내면 상위권이라는 얘기죠. 자, 고등학교 갔더니 몇 등급에 가 있어요? 6.5등급에 가 있죠. 얘만 그러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애들이 포진돼 있죠. 밑에는 많지 않잖아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보게 될게요. 이런 애들이 드물어요, 사실은. 0점 몇 프로 있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대다. 자, 이렇게 된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무지하게 떨어진다. 요거를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등 과목수와 고등 과목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고등 시험 범위가 2배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볼 때요.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중장기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된다. 몇 주? 8주. 난이도가 제일 크게 나왔죠. 어려워요, 시험이. 시험이 어려운 데다가 학습량도 많아요. 2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범위가 넓다. 그래서 단기 집중이 아니라 중장기 준비 과정을 해야 된다. 이해가 팍 되실 겁니다. 제가 요거 한상철 수학학원 때문에 특별히 좀 따로 만들었는데 예쁘시죠? 잘 만들었죠, PT를.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면 아이들이 고1 중간고사 이렇게 시험 범위 준비하는 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한
10주 정도 넉넉하게 좀 보는데 요거를 여러분 보세요. 8주 동안은 우리가 내신 집중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시험 기간은 한 요렇게 잡고 있어요. 2주 정도는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진짜 고등학교는요. 중학교는 아이들한테 자, 여기까지 배우고 이제 매번 복습시키면서 시험 범위 공부하죠. 자, 중학교는 그렇게 됐는데 고등학교는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뭐가 나간다?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렵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드렸죠. 전 과목을 다 보는 학교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계열을 좀 이해를 하시라고 했는데 자, 내가 문이과 공통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3부터 문이과가 공통인데 어떻게 될지 지금 시험 뚜껑을 열어봐긴 해야 되는데 자, 수능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계열 정리 정도는 좀 돼야 된다. 그래서 문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 자 공통 수학을 같이 배웁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 애들도 수원, 수투를 배워요. 이과 애들도 수원, 수투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문과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확률과 통계 애들 대부분 선택해. 이 뒤에 있는 건 선택 과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2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 또는 확률과 통계도 하지만 미적분도 여기 미적분을 안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미적분 제가 안 써놓은 이유가 수원, 수투에서요. 미적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한 애들이 훨씬 유리한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문과 애들도 미적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원 수투에는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미적분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과와 이과 계열이 이렇게 좀 다르다. 이거 좀 보시면 되고요. 이과를 간다. 그럼 미적분 기하 꼭 준비하셔야 된다. 확률과 통계는 실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뭐 이거는 안 해도 되지만 해놓는 게 좋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신 1등급을 맞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내신 1등급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철저한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심화 기출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던 게 왜 몰랐는지 오답부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에 좀 강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서술형을 해봐야 뭘 할 수가 있죠? 수행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내신과 수능은 머리가 좋은 학생이 아니라 어떤 학생? 성실한 학생이 성공한다. 여러분 입시는요.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성공 엉덩이의 힘입니다. 자, 이런 게 좀 있어서 자, 서술형을 연습해야 되고 오답 노트 정리해야 되고 심화 기출 정리하고 철저한 개념 정리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시의 이해는요. 여러분들 제가 앞쪽에 계속 설명을 해드린 걸 뭐 구체적으로 좀 제가 증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가져와 본 건데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빨간 선이 어디예요? 재수생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재학생이에요. 자, 수능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65.6%는 재수생들이 붙는 거고요. 34.4%. 이게 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재학생이 수능을 갈 수 있는 비율은 30%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시 학종뿐만 아니라 정시도 기회가 되니까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 뭐 때문에? 최저 때문에. 그래서 수능 위주 대학이 어디냐고 궁금하실 수 있죠? 여기입니다. 12개 대학.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여대. 자, 여기는요. 수능 위주로 뽑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수한 학업의 역량의 핵심 뭐냐? 학업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우수한 학업 역량의 특징 중에 제가 가장 쉬운 얘기는 여러분 교과 역량이에요. 내신. 내신이 좋아야 학업 역량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다 이제 확장성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과를 연계해서 독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예요? 동아리, 이과 동아리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탐구 정신이에요. 자,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장 큰 거는 뭐죠? 내신을 잘 따면서 아이들한테 독서를
교과 연계에 관련된 독서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과마다 교과 연계 독서라고 있어요. 자, 그런 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체활동은 비교과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비교과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비교과라는 게 교과 외의 것인데 지금 학교 내에서 하는 것만 들어가요. 자동 봉진. 그래서 학교 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과란 말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과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교과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을요. 교내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과 수업을 교내 활동을 통해서 확장시켜라 이런 얘기 했죠. 동아리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뇌과학자가 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뇌과학자가 되면서 해부 동아리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딱 맞겠죠. 자, 이런 게 좋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심화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교육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교육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요. 교과는 30단이에요. 그런데 창체 활동 단위는 4단입니다. 창체 활동이 뭐예요?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여기 4단이에요. 근데 이거 학교 내에서 한 걸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34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을 앞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게 뭐라고요? 교부.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세특이라는 말씀 드렸죠? 교세특이에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거 누가 써줘요? 담임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써주시는데 자, 이 아이가 교과 시간에 어떤 특기사항이 있었는지 써주시는 거거든요. 교과목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특기사항 써줄 때 내신 점수를 써주겠어요? 아니면 교과 시간에 얘가 심화한 내용을 써주겠어요? 심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사고를 좀 확장시키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지? 진로활동이나 동아리활동. 자, 이게 뭐예요? 다 학교 교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기적 활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 있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운다. 그러면 미적분의 세계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수학 독서 동아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또 되죠.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서 내가 수학자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진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이제 학년에 따라서 관심 분야 활동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한 학기 하나씩 들어간다 수상 실력이 실적이 지금 고1 예비 고1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상 실적 같은 거 안 들어가면요. 그럼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죠? 독서예요. 독서가 어디서 드러날 수 있다 그랬죠? 교세 특에서 드러날 수 있다 그랬죠?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학생부 기재 변동이 예비고1들은 좀 많이 나와 있다 그랬어요. 일단 독서활동 미반영입니다. 교수님 계속 독서활동 얘기하셨으면서 제가 독서활동만 들어가는 학생부가 없다는 얘기지 독서활동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독서활동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독서활동은 어디에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요. 특히 어디 할 수 있냐면 여러분 너무 중요해진 게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보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런데 대학에서 뭘 확대시켰냐? 면접을 확대시켰습니다. 이 학생이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이 있는지 면접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저 이런 얘기 합니다. 내가 100을 알고 있어야지 교수님 만났을 때 10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미반영과 미기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텐데 기재는 할 수 있는데 반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입 제공의 수상 경력도 미반영이에요. 기재는 가지만 반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소논문은 아예 기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외부 동아리, 단체 활동은 미기재입니다. 외부에서 하는 동아리는 아예 기재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입니다. 그럼 봉사활동도 어디서 하면 돼요? 학교 교내 봉사활동만 들어갑니다. 방과활동 기재 금지입니다. 예전에 이거 들어갔었어요.
자, 이런 게 변화가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금지예요. 다 안 들어가요. 뭐만 들어가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하나만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소서도 안 들어가고 수상실적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세특에 집어넣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넣는 거예요. 독서 활동을 세특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PT 다 드렸죠? 이거 여러분들이 바이블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 논문 활용도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진영 평가 요소의 교내 준비 활동을 보게 되면 학업 역량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학업 역량은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아이가 학업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내신 보면 됩니다.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 역량. 여러분 학업 태도와 탐구 역량은 어디서 드러나죠? 세부 능력 특기사항 계속 나오죠. 학업 성취도는요? 내신.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진로 선택 과목에서 많이 보는데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보는 겁니다. 아이가 생명공학과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생물을 공부했는지 뭐 이런 거 좀 보겠죠. 그래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자, 인성. 예전에 좀 많이 봤는데 자, 인성을 어디서 드러낼 수 있느냐. 한마디로 좀 표현을 드릴게요. 인성은 봉사활동, 학교 교내 봉사활동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확증식 되고요. 발전 가능성. 자, 여러분들 발전 가능성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이가 내신은 조금 다소 약해요. 자, 그런데 아이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 봤더니 독서도 그렇고 학업 태도나 탐구 역량이 뛰어나. 자, 이럴 때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대학교에서. 아이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학업 역량은 교과 등급이나 내신 등급을 해야 되고 전공적 합성은요, 성실한 교내 활동을 해야 되고요. 인성은 진로 활동이나 독서 또는 봉사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뭘까요? 탐구 활동이나 과제 수행에서 볼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수능 최저라는 말씀 계속 들었었죠. 그래서 15개 대학은요.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를 적용한다는 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3,497명 중에 몇 프로? 61.8%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종합 전형은 4,092명인데 여기서 23.7%만 최저를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과 전형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죠. 1, 2등급 애들이기 때문에 최저를 잘 맞춘다는 얘기인데 종합 전형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서류가 좀 좋은 애들이 종합 전형 간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를 좀 못 맞추고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합격자를 봤더니 80.8%가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논술은요, 최저를 엄청 많이 맞춰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와 논술은요, 최저를 많이 맞춘 애들은 합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게 되면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볼까요? 국민대는요, 두 개가 합해서 5나 6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이 2등급, 국어가 3등급 이러면 여기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강원대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능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명대는 고교 추천이라고 하는데 두 개 합해서 7등급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하나가 1등급, 하나가 6등급이라 상관없죠. 하나가 5등급, 하나가 2등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 과기대가 두 개 합 7.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긴 좀 낮네요. 자, 여러분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종대는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다음 숭실대는 두 개 합해서 4등급이나 5등급.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미리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건국대, 고려대, 여기 시립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인문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디를 기본으로 놓습니까? 우리가 수능 최저 준비할 때 여기가 기본으로 둡니다.
2등급 2개를 목표로 하면 사실 어느 대학도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등급 2개가 안 된다. 그럼 3등급 2개라도. 요거 합 4죠? 이거는 뭐죠? 합 6. 그럼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준비하는 거죠. 순서가 이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2등급 3개는 최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1, 2, 3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준 애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고려대 상황이 중앙대 가려면 2등급은 3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3학년 6월 모평 탑 5가 있는데 이건 고3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이 개편돼서 2학년 이수 과목이 많아졌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수능이 개편돼서 2학년까지 배우는 과목이 90%로 많아졌어요. 볼까요? 국어가 독서문항이 2학년 1학기 때 끝나고요. 화법과 작문이 엄매가 3학년 1학기 때 끝나고 공통 수원 수투가 2학년 때 끝나죠. 그 다음에 요거는 3학년 1학기 때 끝나요. 여러분 쭉 보시겠지만 90%가 2학년 때 끝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과 계열 학생의 가장 최고봉이 뭡니까? 의학 계열이죠. 자, 지금 의학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거 영재고를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문계를 과거 영재고가 아니고 인문계다. 그러면 의학 계열을 가는데 그냥 의학 계열을 가지 마시고 지역인재 전형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의치한 수입니다. 의치한 수가 이렇게 지금 뽑고 있어요. 이렇게 뽑고 있는데 지금 대구에서는 여기를 가야 됩니다. 지역인재 전형.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지역인재 전형은요.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은요. 지역에서 40% 아이를 자, 뽑으란 얘기예요. 의치한 수. 간호학과는 30% 내에 드는 애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요. 그래서 인문계에서 내가 좀 최상위권이다. 그럼 다 모두 갈 수 있어요. 의치 약한 수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40%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 하죠. 서울에 있는 의대나 영남대 의대도 같은 거예요. 의대는 다 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인재 전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특히 약대가 이제 약대를 어떻게 돼 있죠? 이제 뭐 약대를 동시에 뽑겠다. 경기적으로 뽑고 있는데 약대가 1578명 선발 모집해요. 약대가 지금 굉장히 인기인데 지금 여러분도 약대도 어떻게 가라고 그랬죠?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여대가 많아서 여학생들이 유리한데 대구에는 여대가 없죠. 자, 그래서 2024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앞쪽에서 말씀드린 이 인원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치 한약수의 수능 영향력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능으로 내가 의치 한약수를 가겠다. 불가한다고 봅니다. 불가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무슨 소린가 하냐게 되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수능에서 의대를 가겠다. 몇 개 틀리면 의대 갈 수 있을까요? 3개 이내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겠다 하는 아이들은요. 수능만으로 의대 가겠다는 하는 건 전과목 3개 이내에 틀려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우스갯소 이 얘기합니다. 수능을 4개 틀려요. 그러면 동물을 치료하는 거고요. 수능을 3개 이내로 틀리면 사람을 치료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로 할 경우에 어렵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의대는 대학교가 몇 개나 있을까? 38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수능 몇 개 틀려야 돼요? 하나에서 2개. 그 다음에 치대는 전국에 11개가 있어요. 틀린 문항수 4개입니다. 약대 전국에 37개가 있어요. 몇 개 틀려야 돼요? 6개. 한의대는 전국에 10개 있습니다. 틀린 문항수 8개. 수의대는요, 12개 있습니다. 틀린 문항 6개. 여러분 보세요. 1개, 2개, 4개, 최대가 6개죠. 이거
쉬워요?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할 것 없이 뭐 경북대라든가 다 마찬가지 불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전형을 가야 된다?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가야 된다.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에 있는 아이를 일단 40%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역 인재 전형은 정시 지원이 아니에요. 수시입니다. 수시로 일단 지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인재 전형을 준비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예비 고1이시죠? 나는 의사다. 캐치프레이가 나는 의사다. 제가 기회가 되면 나는 의사다를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줄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줌 수업 해보니까 대구 안 내려가서 좋죠? 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들 위드 코로나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독서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상당히 공부 환경이 좀 많이 달라졌죠. 뭐가 있죠? 학교도 뻑하면 쉬죠. 자, 그래서 온라인의 수업에 대해서도 애들이 정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달라진 입시 환경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알게 되고 일단 재학생들은 무조건 1순위가 수시입니다. 수시를 준비하면서 교과 전형으로 가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고 정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해졌다? 내신이 너무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최저를 정시를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애들한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뭘까요? 내가 직접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는 아이들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학습 계획도 내게 세우고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뭐가 있을까? 플래너를 사시면 돼요. 여러분 플래너 있죠? 플래너가 없으면 자기주도 학습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래너 아시죠? 뭐 1,000원이면 사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뭐는지 하는 메타인지 능력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앞쪽에 뭐라고 얘기했죠? 아이들이 공부는 습관을 지금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오답 노트, 독서 노트, 플래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뽑아라. only 한 가지만 뽑아라 하면 저는 뭘 뽑고 싶냐면 독서를 뽑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1시간 50분 정도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화면에 좀 나오게 해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직접 해주시면 제가 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말마다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화면을 좀 많이 키워주세요. 질문하시면 제가 뭐 어느 뭐든지 물어보시면 무엇이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강의가 너무 좋았나요? 네? 질문 없으세요? 음소거를 안 하시면 음소거 제거하시고 지금 궁금한 게 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질문이 없으십니까? 과학 투 과목은 안 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투 과목이요. 여러분들 이제 전공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원래 투를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서울대에서 지금 투를 다 안 보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투 과목은 굳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학처에 들어가 보시면 반드시 투를 배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서울대학교가 고1부터 예비 고1부터는 투를 없애겠다라고 해서 의대? 네, 의대 딸랑 의대라고 말씀하시면 음소거를 허기환 원장님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좀 들어와 보세요. 화면으로. 허기환 원장님? 네.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질문이 질문 있으신가요? 중에
네? 아이의 성향에 맞는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나요?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보내야 되나요? 의대 아님 수시냐 수능이냐로 고등학교를 결정해야 전혀 하나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약대 지원 희망자입니다. 잠시만요. 목소리가 안 들려서. 네.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직접 해주시면 제가, 왜냐면 여기 있구나. 서울에서 정시 확률을 높이는 거면 지방에서는 인서울이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정시가 확대된다고 해서 여러분 어차피 이 정도의 점수는요. 정시 확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 정도는 상위권 애들은 최저를 마치기 때문에요. 이미 이 정도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온리 정시로 간다고 하면 불가하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재학생들은요 정시로 가지 마세요. 정말 낙타바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절대 가지 마세요. 네, 의대 40% 학교 상관없습니다. 지방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대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 100%가 돼도 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돼요. 경북대 의대를 서울에 있는 애들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대는요, 상위권 애들이 지방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방 애들이 오히려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40%를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 애들이 유리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질문이 없으세요? 자사고 가는 게 수시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고1 있죠?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목고가 아직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내신 따기 좀 힘든데, 내신 따기 좀 힘들죠? 그 대신 얘네는 학생부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특징이 뭐냐? 모의고사를 잘 봅니다. 그래서 정시를 따로 또 잘합니다. 진로를 아직도 못 정했다. 정해드릴게요. 오늘이라도 정해드릴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적으세요. 커리어넷 무료입니다. 커리어넷 엄마하고 학생하고 들어가셔서 자, 아이의 적성이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애들 계열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진로를 아직 못 정했다. 자, 그리고 커리어넷 들어가서 직접 해보시면요. 정말 90% 만족합니다. 자, 진로 커리어넷 들어가세요. 그렇죠. 커리어넷 맞습니다. 네. 질문 또 하세요. 배고프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부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공부 습관 엉덩이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엉덩이의 힘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애들이 견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하세요. 자, 이게 습관을 들이려면 우리가 규칙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 플래너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스케줄을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그럼 습관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갔다 와서 학원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죠. 자, 그 시간까지 정해주면 습관이 듭니다. 그래서 플래너, 공부 습관을 할 수 있는 방법, 플래너입니다. 그 다음에 플래너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럴 때 좀 칭찬도 좀 많이 해주시고 상도 좀 주시고 해서 일단은 습관을 좀 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독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독서 논술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독서 논술 준비하지 마세요. 자, 독서 논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고력을 확장시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읽기를 많이 하면
라이팅까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술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 글짓기 잘하는 논술학원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아이들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의 선행과 심화의 학습이 구체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독서는요. 교과와 상관없는 독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 연계 독서입니다. 혹시 그게 필요하시면 조교 선생님 우리 교과 연계 독서 많이 있죠? 자, 그럼 허규환 원장님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과 연계 예를 들면 수학과 관련된 독서가 또 있어요. 국어와 연결된 독서가 있고요. 과학과 연결된 독서가 있고 다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치대 목표가 있는데 전국 자사고에서 내신이 낮더라도 가능합니다. 자, 자사고는요, 내신이 상관없어요. 그 대신 뭘 맞춰야 될까요? 최저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수능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댓글 달아주세요. 얼마 전 고교 입학 설명회에서 대입 관련 학생 생활 듣고 왔는데, 비교 못할 만큼 유익하죠. 여러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교 학점제 굉장히 막 힘들어요. 여기 혹시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 계시죠? 중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 요즘 막 겁주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강의 듣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 강의 보면서 어이가 없다.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라고 설치냐. 그래서 속상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도 막 겁주시더라고요. 고교 학점제를 안 되면 뭐 애들이 큰일 난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 하는 학부모님들 손 드세요. 고교 학점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입시와 0%도 관계가 없어요. 이슈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 고교학점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문의만 고교학점제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느냐? 단위가 학점으로만 바뀌어요. 그게 입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까? 중학교 예비 중 현재 6학년 이하부터 고교학점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고교학점제를 설명하면서 중학교 1, 2학년 애들한테 막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학점 못 따면 졸업을 못 하고. 여러분 중학교 1, 2학년은 단위가 학점으로만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중학교 1, 2학년도 마찬가지고 6학년도 마찬가지인데 고교학점제의 가장 키는요. 아이들이 진로를 알아야 진로 선택 과목을 한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 너무 겁내지 마세요. 1, 2학년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저 믿으셔도 돼요. 네. 이제 없습니까? 아, 얼굴을 좀 보고 싶은데. 허기현 원장님, 네. 그럼 이제 네네. 마칠까요? 네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일단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제 해주신 이제 계숙희 교수님, 제가 앞전에 소개가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 이제 계숙희 괜찮아요. 교수님께서는, 저 제 이제, 이름 쳐보시면 인터넷에 나와요. 네네. 고대에도 계셨고, 서울교대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 입시 기관이죠. 이제 UA에서도 이제 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저라도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허기현 원장님 더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수고 많이 여전히, 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학생들도 강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이거 네, 녹화하잖아요. 네네, 학생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예비고일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꼭 이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네.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방금 하셨던 이제 PT 내용하고도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 보셔서 이거 어머님들 궁금하신 게 사실 이 PPT에 다 있거든요. 이 PPT를 진짜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앞에 그 경신고하고 학교 소개도 있기 때문에 PPT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2시간입니다. 꽉꽉 채워 2시간 했는데 여러분들 날이 좋으면 제가 대구에서 여러분들 직접 얼굴 보면서 한번 만나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이제 길어져서, 일단 제가 이제 그래도 조금 짧게나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음 주부터 제가 시작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좀 디테일한 부분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이 녹화 영상을 또 통해서 한 번 더 발송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입시 설명회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실시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해서 한 번 더 이 디테일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 좀 더 정리해서 저희가 녹화 영상 보낼 거고, 또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학생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용과 그 어머님, 학부형님하고 이제 별도의 설명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 중으로 한 번 더 안내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 했었던 PT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근 주위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자료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대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저희가 정리했던 부분하고 다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파일로 다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짧게나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PT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이 예비 고1 학생들이 스타트가 됩니다. 이 정규 스타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애들이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죠. 그 2시간 뿐만 아니라 이제 1시간 정도 일찍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뭘 하는가 하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제 이 시기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등급을 무조건 올린다. 최하 지금 이제 등급을 무조건 올린다. 특히나 이제 중하위권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단계, 2등급 정도로 올리는 게 목표고,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한 등급 올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한 등급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일단 다음 주부터 12월 달까지 한 2개월, 2개월 정도 저희가 고등 상, 이 반마다 근데 나가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떤 반은 고등 상을 하고 어떤 반은 고등 하, 그다음 수원, 수투 이렇게 나가는 반이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 진도는 마찬가지 이제 이어서 쭉 가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 외적으로 저희가 고등 상은 또 모든 학생이 다 똑같이 또 스타트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1시간 더 일찍 와가지고 그 다른 평가 형식인데 뭐 매 타임마다 한 20문제, 1시간 정도면 한 20문제 정도 애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풀어가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개별적으로 이제 집중 케어하고 또 하는 부분들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그래서 각종 테스트가 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진단평가, 그 다음에 학교 실제 고등학교에서 치고 있는 고1 기출지, 그리고 제가 진로 적성 관련해서 이 대학 전공을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 아직까지 아까 목표를 아직 못 정했어요 하시는 분도 계셨죠. 그래서 그걸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KMCII 해서 대학 전공 선택하는 검사를 할 겁니다. 그 부분까지 통해서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맞는 직업군은 어떤 것이며 어떤 진로로 이제 연결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고등학교 진학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면 유리하다 하는 것까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기본 참고를 하셔서 또 진로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7시까지 학생이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호간별로 또는 반별로 등원하는 시간이 조금씩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월성 같은 경우는 이제 7시에 오시면 되고, 나머지 호간들은 아마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1차 첫째 주에는 이제 기본 진단하고 우리 학생에 대해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현재 지금 몇 등급 정도다. 근데 이제 한 2달간을 통해서 이제 최소 한 등급 또는 2개 등급 더 올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클리닉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이 돼서는 방학이죠. 그때부터는 저희가 스파르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주 4회 6시간. 그때는 2개 과목이 동시에 스타트됩니다. 뭐 고등 상해 하를 한다든지 또 상해 뭐 수원을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그때는 또 매주 기출 테스트가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 오다케어 클리닉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월 달 되면 이제 본 수업이 개강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또 실전이죠. 하든 해서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11월, 12월 내신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좀 더 멀리 보면 이 수능까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심화하고 사고력 역량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학교에서 심화로 매 타임마다 S테스트를 치고 있죠. 한 2문제 정도 평균 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S테스트가 유지가 될 겁니다. 거기 나오는 S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 뭐 예를 들면 뭐 4점짜리 중에서 뭐 킬러 문제들 있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매 타임마다 이제 S테스트를 통해서 평상시 1년 365일 계속 S테스트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화를 다지면서 이제 수능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수리 논술로 좀 고3 되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수능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내신 대비 맞춰서 계속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이 2월 달부터 개강이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수업이 다 주말 수업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2월 달이 되면 앞에 첫째 주, 둘째 주는 또 학교를 가요. 그래서 셋째, 넷째 주는 또 학교를 가지 않아서 이 기간에는 또 단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그 특강이 있습니다. 그 모의 기출 실전 모의 단기 특강 2주가 있습니다. 요거는 기출지 한 16개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또 매 타임마다 좀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이다 생각하고 실전 파이널 대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어나가서 저희가 고등부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중3들, 예비 고1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대입이죠. 그 대입에서는 뭐 전체를 놓고 보면은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더 확대되고 종합 전형이 좀 축소됩니다. 그리고 수능이 또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과 수능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나 원래 이제 내신 반영되던 비중도 고1, 고2, 고3이면 뭐 보통은 뭐 예전 같으면 2대 4대 4가 제일 많았었는데 학교별로 다르지만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이제 1대 1대 1 비중으로 확대가 됐죠. 그래서 고1부터 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신 관리가 더 중요해졌고 마찬가지 수능도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대입, 특히나 학생들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잘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별적으로 따로 케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프로그램도 조금 도입을 했습니다. 해서 이 개별적으로 모르는 문제들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 또 타블렛이나 아니면 뭐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 모르는 거를 스스로 풀이 영상 강의를 또 들을 수가 있도록 저희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케어하면서 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유사 문제 혹은 뭐 오답 노트 하면서 뭐 곱하기 2배수 또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부족분을 계속 이제 채워 나갈 거고요. 그리고 365일 마찬가지 S테스트를 통해서 심화를 계속 다지고 수능 대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고3 되면 또 수리 논술까지. 사실 수리 논술 대비하는 학교가 학원이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또 가능하죠. 그래서 이 대비를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목표 대학을 진학을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한상천 고등부는 이제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주위에 달서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한 11개 고등학교 정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제로 의대나 서울대는 몇 명 정도 갈까요? 네, 거의 뭐 학교별로 1명 또는 못 가거나 죠. 네, 네. 그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저희 학원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 누적 실적입니다. 특히나 이 인원이 중복 합격자가 없어요. 이게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중복 합격자까지 대부분 이제 인원 부풀리기를 합니다. 이거 한 명이 이제 동시에 다 중복 합격을 다 하면 그 다 합격 인원을 쳐버리는데 저희는 다 그냥 순수하게 딱 진정성 있게 딱 진짜 이제 갔었던 그 인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실적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지금 이제 지역 인재 전형해서 그게 의무화 됩니다. 지금 이제 중3들 예비 고1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이제 40%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의대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다라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부분도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뭐 S반에서 별도 반에서 이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뭐 서울대 갈래, 의대 갈래 하면 대부분 의대를 좀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맞추어서 할 거고 마찬가지 그 부분이 이제 뭐 중등, 초등에서부터 이제 의대반 해서 또 이루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또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좀 급하게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안내를 드렸지만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녹화를 해서 그 부분 영상을 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한상철 학원 끝까지 믿어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